자, 주호영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권 들어오는 거 반대다.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도 주호영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정치하는 거 반대다. 내가 봤을 때는 주호영이 그나마 저쪽이 제일 똑똑한 거야. 이제 알아차린 거지.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로 블로킹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 세력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의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율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n분의 1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그 다른 사람한테 갈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은 판 안에서 그냥 돌고 도는 숫자가 지금 잠시 윤석열한테 머물러 있는 것뿐이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호영만 알겠습니까? 나머지도 다 알지. 근데 그러니까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주호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치도 종합 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 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안철수. 저는 일관되게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라면서 윤석열이 정치하는 거 반대. 주호영 정신 차렸구나. 아니 그나마 셈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는 1년을 주기로 살지만 국회의원은 4년을 주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선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정치를 하려면 지금 사퇴를 해야 돼요. 지금이야. 지금 사퇴를 하고 뭐 정책 공부를 하든 뭐 정치 훈련을 쌓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년 그 보궐 때에 좀 그 힘을 보태고 그 다음도 차근차근 이렇게 스케줄을 쌓아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임기 채우고 그만두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선도 안 되고 국회의원 스텝도 꼬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뭉다가 그 백수가 돼가지고 뭐 나 정치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실력을 봐도 그렇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호영처럼 그러니까 아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주호영밖에 없다는 게 문제지. 뭐 저기 누구지 그 할아버지 그 김씨 할아버지 있잖아요. 도가니 튼튼하시고. 예, 도가니 녹이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냥 이게 검찰 눈치 보느라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 봅시다라는 뜻으로 그냥 좋은 뉘앙스만 풍기는 거죠. 예, 근데 주호영의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저쪽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질이멸렬한 가운데 윤석열이 막 17% 올라갔다고 하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차원에서는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호영이 그걸 확 시켜버리는 거죠. 아니야. 윤석열이 들어와서 우리 당한테 결코 크게 도움된다고 볼 수 없어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 봐서도. 근데 이제 윤석열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를 바랬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저기서 이 타이밍에 꼭 저런 말 해야 돼 하고 좀 꼴보기 싫은 저는 그런 입장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제원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장제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년 보궐선거에 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차피 망할 정당이다 이렇게 훌륭하다. 이미 망한 정당 아닙니까? 이미 망했죠. 예. 그 아직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더 망한다는 이야기했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재산이 103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103억이. 원래는 이제 또 훨씬 더 부자였는데 국회의원 수 뭐 대가리당 1억씩이라고 하면은 103석이 남아 있는 건데 이번 보궐선거를 진다면이라는 가정 빼고도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난 질 거라고 보거든. 최소한 서울시장 죽어도 못 가져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차피 망할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장제원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희대의 관종 중에 하나죠.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그 방구 크게 끼는 몇 명 중에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좀 부산시장으로 올라설까 했는데 스스로 접었죠. 당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제원도 좀 그 하려면은 좀 크게 좀 걸고 그러니까 뭔가 김무성하고 좀 손을 잡든가 해서 김종인을 좀 압박하고 하는 그런 좀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 나는 포기하겠다. 이 뭡니까 이게? 요즘 장제원은 당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당에 대한 불만입니다. 김정인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안철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빠가 된 건데 이길 수 있는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49%를 헌납할 수 있다는 자세를 임해야 된다. 말하자면 안철수한테 우리가 후보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2% 플러스 자신들의 49%를 합쳐서 51%를 만들어서 이기자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빠가 됐고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이야기가 맞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스탠스가 쓰잖아요. 그 스탠스를 처리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스피커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줌으로써 장제원 스스로는 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의 홍준표나 장제원처럼 김종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언론에 나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당이 계속 분열합니다. 김종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김종인 입장에서 장제원이나 홍준표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의 요소로서 바른 소리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의 금태섭 같은 스탠스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종인 대표가 이게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대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 대표 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상한 어떤 느낌, 뭔가 긴급하고 뭔가 급박해서 뭐 목숨을 걸고 뭔가를 막 이렇게 개혁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정당의 대표로서 그냥 다른 국회의원들도 원외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거대한 권력이 있는 당 대표한테 고개 숙이는 것처럼 너무 김종인한테 그냥 어떤 힘을 못 쓰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김종인 대표라는 말이 입에 붙는 거예요. 진짜 대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비상대책위는 언제 없어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저쪽은. 김종인은요 빈집털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허수아비들이 있긴 한데 그 집에 가장이 될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혈입성 빈집털이 한 거예요. 그 빈집털이 하다 보니까 그 당에 남아있던 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말빨 좀 있다는 애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김종인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빈집털이 있어서 김종인은 원래 그런 전문가시잖아요. 민주당 빈집털이 막 해가지고 자기가 셀프로 그 비례대표 꽂아가지고 칸막이 공천으로 국회의원 됐다가 비난이 쏟아지니까 에이 나 안 해 하고 때려치고 나갔던 바로 그분. 그런 분은 캐릭터상 잠깐 시간 동안에 개혁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당 운영이 안 맞아요. 왜? 자기 스타일이 나만 옳다잖아. 자기가 막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데. 자 어쨌건 지금 곧 망할 정당 그 망할 정당에 윤석열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정상인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푸나님이 자꾸 바른 소리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날 모니터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해주세요. 예. 괴롭네요. 이거 지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 아니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장제원도 뭔가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게 각하 17년형 나왔을 때 그 집 앞에 또 찾아가고 이런 거 보면 전혀 새로 정신 차릴 생각 없어 보여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하실 거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 이거 하러 나왔어요. 마차 좋아요 뭐 이런 건가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구독. 회원 마찬- 가입하시는 것도 말리진 않습니다. 어. 네. 멤버십 좋아요 다 환영한다는 마차님의 말씀이셨고 제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무관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